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캠을 사용해서 화면을 녹화하고 동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캠은 비영리 개인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학교 장터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 한 대당 44,000원입니다. 오캠을 무료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오캠을 종료할 때 팝업창이 뜨고 이 웹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닫아주는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다면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것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44,000원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오캠을 사용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노란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저처럼 오캠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오캠을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검색기에서 오캠이라고 입력합니다. 한글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캠 다운로드해서 오소프트.net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캠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exe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네, 바로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약에 동의합니다. 압축을 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실행이 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캠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연두색 십자 표시와 이 사각형 표시들을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이 영역을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만 녹화할 수도 있고 게임을 녹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을 녹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화면을 녹화하시게 될 건데요. 이 화면 녹화 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 일시중지 버튼을 누르면 일시중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녹화를 하는 도중에도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한 것은 바로 이 열기를 열면 열리는 이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방금 하나를 녹화를 했고 또 캡처를 했습니다. 각각 하나씩 저장이 되었습니다. 기본으로는 여러분 문서 디렉토리, My Document 디렉토리 밑에 오캠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이 화면의 크기, 어느 영역을 녹화할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화면만 녹화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으로 크기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만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Full HD 화면으로 전체를 녹화하고 싶다 하면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좀 커졌죠? 커졌는데 살짝 화면을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동해서 화면 전체에 맞춰주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확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 안이 전체가 녹화가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 용도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사이즈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내가 녹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코덱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동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온다든가 내 목소리는 안 나오고 컴퓨터에서 나는 시스템 소리만 나온다든가 하는 경우 정말 굉장히 허탈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 소리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시스템 소리는 녹음하지 않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배열만 체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시스템에서 나는 띵동띵동 이런 소리들, 아니면 시스템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했을 때 나는 소리들, 이런 것까지 모두 녹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두 개 다 녹음이 됩니다. 나는 마이크는 녹음하고 싶지 않다 하면 마이크 녹음 안 함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소리만 녹음이 되고 마이크는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시스템 소리는 녹음하지 않고 마이크만 녹음하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무리 없이 화면을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메뉴에 가서 이 메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옵션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매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녹화의 일반을 한번 볼게요. 녹화 시 커서를 포함할 것이냐예요. 지금 이 마우스 커서, 움직이고 있는 마우스 커서죠. 저는 커서를 포함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다든가 어디를 강조를 한다든가 할 때, 아니면 마우스 클릭하거나 할 때 그 위치를 이 커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서를 포함해서 녹화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조절해야 될 것이 크기 조절인데요. 이 크기 조절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같은 설명이라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용자 지정이 아니고 이 사이즈로 보통 녹화를 합니다. 품질은 여러분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용도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녹화 영역은 저는 사실 항상 숨깁니다. 여러분은 녹화 중일 때만 숨길 수도 있고 앱이 최소화되거나 숨겨질 때만 숨길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숨겨놓습니다. 이 녹화 영역은 아까 연두색으로 표시되던 요 녹화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화면 전체를 녹화하기 때문에 숨겨놓고 쓰지만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일부분만 녹화하고 싶다 하면 그냥 녹화 중일 때만 숨기거나 아니면 최소화될 때만 숨기거나로 체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은 소리인데요. 입력 소스를 저는 스테레오 채널로 설정을 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구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캡처 같은 경우에 이미지 파일 형식은 PNG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마우스 커서를 포함하지 않는 건데 그것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제가 주로 쓰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단축키도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단축키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 중일 때 이 단축키와 충돌이 되어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축키는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녹화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딱 2번밖에 누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여기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주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을 때 이 마우스 주변으로 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색상은 선택하실 수 있고요. 크기나 선 굵기, 링의 굵기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녹화를 하고 난 동영상에는 링이 보이게 됩니다. 링을 만들면 학생들이 그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분명히 클릭을 하셨는데 닫기를 클릭하셨나, 확인을 클릭하셨나, 초기화를 클릭하셨나 잘 모르겠어 할 때 링이 떠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링과 함께 저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따라서 항상 이 색상의 하이라이트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녹화할 때 마우스를 녹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효과는 사실 필요가 없겠죠. 오른쪽 클릭도 왼쪽 클릭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색상의 링이 보이게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커서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 커서를 좀 큰 커서로 만들었어요, 제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주는 커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일부러 큰 것으로 만들었고요. 마우스 커서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했더니 이 뒤에 있는 글자들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뒤에 있는 글자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딱 볼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장해서 여러분이 녹화한 파일들이 저장되는 경로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일 이름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픽스는 녹화인지 캡처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아까 여기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연도, 월, 일,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간 제한도 특별히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 워터마크 기능이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화면을 녹화한 후 나중에 워터마크를 추가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싶어서 녹화를 할 때는 워터마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터마크를 추가하실 수 있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릴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워터마크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워터마크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워터마크 사용 클릭하시고 추가할 위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체크하면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좌우 여백을 픽셀 단위로 살짝 정교하게 조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워터마크를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멋진 동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저는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TV를 하나의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캠은 2번째 모니터로 이렇게 살짝 옮겨 놓고요. 지금 오캠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진짜 녹화하고자 하는 화면만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화면으로 이동해서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2개 사용하면 좋은 점 또 하나는 2번째 모니터에 내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목차라든가 참고해야 될 것들을 띄워놓고 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여러분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에서도 데스크톱 모니터를 여러 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줄에 보시면 밑에 작업 보기라고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떠 있는 이런 작업들 다 보실 수 있고 이 위에 데스크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개밖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새 데스크톱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뜹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데스크톱에 이런 것들을 지금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스크톱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데스크톱 사이를 이동하시려면 컨트롤, 윈도우, 그리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데스크톱 1에는 이렇게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데스크톱 2에는 PPT 화면을 띄워놓고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데스크톱 3에는 그 프로그래밍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것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업 보기에서 데스크톱을 새로 추가하실 수 있고 또 삭제하실 수도 있고 데스크톱 사이를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이동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그리고 윈도우 그림 있죠? 컨트롤 키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동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실 분은 앞부분만 봐주시면 되지만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좀 쉽게 녹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